네, 이번 영상은 행렬과 벡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행렬의 개념과 행렬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 살펴볼 텐데, 먼저 행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문자로 표현하는 행렬은 숫자들을 이렇게 사각형 영역에다가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A11, A12, A13 이렇게 해서 A의 1n, 그래서 가로 길이가 전부 n입니다. 또 세로로 A의 21, A의 22 이렇게 해서 A의 2n.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마다 숫자를 인덱스를 맞춰줄 건데, 밑으로 차례대로 내려오면 앞에 있는 인덱스가 이렇게 변해서 m까지 갔다고 하죠. 그래서 A의 m1, A의 m2 이렇게 하면 이 자리는 A의 m과 n으로 표현된 마지막 숫자가 여기 배치될 겁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숫자들을 배열해 준 것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중에서 이렇게 한 줄, 가로로 한 줄들을 묶어서 이걸 행이라고 불러요. 또 세로로 한 줄을 묶어서 이걸 열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row, 열은 컬럼이라고 부르고 합쳐서 행렬 또는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말로는 행열을 합쳐서 행열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들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A의 IJ가 I번째 행의 J번째 열에 있는 위치, 여기 A의 IJ가 있겠죠. 여기가 I번째 행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J번째 열을 나타내는 걸 겁니다. 그 원소를 대표적인 원소로 표현해주고, 또 행렬의 크기도 중요하겠죠. 행렬의 크기를 여기에 m 곱하기 n, 그래서 행의 개수, 행이 전부 m개가 있습니다. 열의 개수, 열이 전부 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표현해서 이렇게 행렬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이런 행렬들 중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보면, m과 n이 같을 때, 그러면 이 행렬의 형태가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일반적인 사각형 중에서 행과 열이 같을 때, 이때 우리가 행렬 A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몇 가지 특별한 행렬들을 보면, 네, 0이라고 표현된, 대문자형이라고 표현된 건 모든 원소가 전부 다 0으로 채워진,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걸 영행렬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네, 대문자 I라고 쓰는 이 행렬은 정사각 행렬 중에서 여기 대각선 원소에만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있는 이런 행렬을 항등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대각원소가 1이 아니라 여기에 대각원소에 A11, A12, A22겠네요. 22 해서 대각행렬 ANN, 그리고 대각선 위쪽 아래쪽은 전부 다 0이 되는 네, 이런 행렬들. 그래서 대각원소만, 대각선을 따라서만 0이 아닌 숫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대각행렬은 정사각행렬의 특징의 한 특별한 종류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행렬을 어떻게 더하는지, 두 행렬이 있을 때 행렬의 합, 행렬을 더하는 법, 그 다음에 곱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먼저 행렬을 더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행렬을 더하려면 두 행렬 A에 IJ라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행렬, 그리고 B라는 행렬 B에 IJ라는 행렬이 모여있는 이런 행렬일 텐데, 두 행렬을 더할 때는 이 행렬의 크기가 맞아야 됩니다.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이라고 하면 얘도 m 곱하기 n, 네, 이런 행렬. 이런 경우에 두 행렬을 더할 수가 있는데, 더하면
네, 더해진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크기는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각각 원소들은 대응되는 원소들끼리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IJ하고 B의 IJ가 더해져서 이 원소가, 더해진 원소가 이 두 행렬의 합으로 표현된 새로운 행렬의 IJ 원소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행렬의 덧셈이라는 연산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산법칙, 덧셈이 가지고 있는 연산법칙의 대부분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행렬 A와 B 더하기 C, 괄호를 여기 쳤다는 이야기는 B, C를 먼저 더하라는 이야기죠. 네, 이건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플러스 C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또 A 더하기 B와 네, B 더하기 A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건 교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네, 위에 있는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불렀었고, 네, 개별 원소들끼리 덧셈을 하는 거니까 덧셈이 가지고 있는 결합법칙, 교환법칙 성질을 그대로 만족한다고 보면 되겠죠. 또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나 만났을 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 다음에 항등원 또 역원이 있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항등원은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랑 네, 영행렬, 물론 같은 크기의 영행렬이어야 되죠. 영행렬을 더하면 이건 영행렬을 왼쪽에서 더하나 오른쪽에서 더하나 마찬가지 A가 됩니다. 즉 영행렬이라는 게 덧셈에 대해서는 항등원 역할을 해요. 자, 그럼 반대로 역원은 무엇이냐?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A랑 무엇인가를 더해서 행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를 더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라는 건 의미가 자명하죠. A의 모든 원소들의 부호를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더해준 거나 또는 마이너스 A에다가 A를 더해준 거나 모두 영행렬, 항등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럴 때 이 마이너스 A가 덧셈에 대해서 행렬 A의 역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행렬을 어떻게 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행렬 A가 그 원소 A의 IJ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행렬 B는 원소 B의 인덱스를 제가 J 대신에 IK라고 쓰겠습니다. 네, B에는 인덱스를 KJ로 쓰도록 하죠. 자, 이렇게 K를 같은 인덱스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의 뒤에 인덱스를 그 다음 행렬의 첫 번째 인덱스랑 맞춰서 이렇게 쓰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행렬의 크기도 중요한데 이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P라고 하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와 곱해질 A와 곱해질 또 다른 행렬 B는 그 크기가 P 곱하기 N. 그래서 네, 이걸 행렬의 크기 또는 행렬의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행렬의 차원이라고 그럴 때 두 행렬을 곱할 때 A 곱하기 B를 하려고 해요. 그때 A의 차원하고 B의 차원하고 그 걔네들의 이너 디멘전이 맞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안쪽 차원. 그래서 M 곱하기 P면 B는 P 곱하기 N이어야 돼요. 그래서 P가 공통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너 디멘전이 같으면 그러면 이 행렬들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 먼저 A는 A11, A12부터 시작해서 이게 A의 1P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열의 개수가 P가 있습니다. 또 A의 21에서 A의 2P까지 가고 쭉 내려가서 A의 M1부터 A의 MP까지. 네, 이게 행렬 A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제 행렬 B는 어떻게 배치될 거냐면 B의 11부터 시작해서 B의 1. 네, B가 차원이 열의 개수가 전부 N이에요. 근데 밑으로 B의 21에서 B의 2N 내려온 다음에 이게 B의 P1, B의 PN에서 P까지 이렇게 딱 맞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얘네들을 곱하면 그러면 새로운 행렬이 될 건데, 이 행렬의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여기에 IJ 번째
여기 새로운 원소 여기에 이걸 가령 C의 IJ라고 할까요? 여기 IJ라는 게 앞쪽 행렬의 첫 번째 인덱스, 뒤쪽 행렬의 두 번째 마지막 인덱스를 모아서 우리가 CIJ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행렬의 I번째, 첫 번째 행렬에 I번째 행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길이가 P짜리인 그런 벡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에 여기 가서 J번째 열이 있습니다. J번째 열도 길이가 P인 그런 벡터예요. 그래서 이 행벡터와 열벡터 길이가 같으니까 얘네들을 내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대응되는 원소들끼리 곱해가지고 전부 다 누적해서 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A의 IK라는 숫자하고 B의 KJ라는 숫자. 그래서 이너 인덱스가 같아. 이너 디멘전 P와 P가 같을 뿐만 아니라 이너 인덱스 K와 K, 이너 인덱스 안쪽 인덱스가 같도록 맞춰가지고 이걸 시그마 K에 대해서 K를 1번부터 P번까지 전부 다 더하면 그러면 숫자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네, 그 숫자들을 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한 행렬은 이제 I가 전부 1부터 m까지 움직일 거고 J가 1부터 n까지 움직여서 크기가 m 곱하기 n이라는 행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너 디멘전이 전부 P인 행렬 두 개를 곱하면 그 이너 디멘전은 이제 사라지고 디멘전 m 그리고 n으로 만들어진 크기를 가지는 그런 행렬을 얻게 됩니다. 자, 간단히 곱하기를 한번 해보죠. 가령 1, 2, 3, 4라는 2x2 2 곱하기 2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랑 곱해지려면 이너 디멘전이 2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로 두 개고 여기에 가령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생긴 네, 여기가 2x2 그리고 2x3라면 여기 이너 디멘전 2와 2는 같아야 되고 곱하기를 하고 나면 얘네들이 사라져서 네, 차원 2 곱하기 3이 되는 그런 행렬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 얻어지는데 그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1, 2하고 1, 2를 곱해서 내적해서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여기가 3이 되죠. 그 다음 1, 2하고 1 마이너스 1을 내적을 하면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1 마이너스 2니까. 네, 그 다음 1, 2랑 마이너스 1, 1을 내적을 하면 2 빼기 1이 돼서 여기가 1이 돼요. 마찬가지 3, 4를 가지고 내적을 해가면 여기는 7, 네, 마이너스 1, 1 이런 형태의 행렬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두 행렬을 곱하는 법입니다. 네, 그럼 행렬 곱하기라는 연산이 만족하는 중요한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 A, B, C는 행렬이에요. 행렬들인데 곱하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들을 쓸 건데 뒤에 나오는 행렬 곱하기가 성립하도록 차원이 맞아 있는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너 디멘전이 맞아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럴 때 먼저 A하고 B, C를 곱할 때 괄호를 BC에다 치는 거나 괄호를 AB에다 치는 거나 결과는 같아요. 행렬 곱하기도 일종의 곱하기고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법칙이 성립해요. 네, 또 행렬 곱하기는 분배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기는 A에다가 B 더하기 C를 곱하면 A, B, 행렬 A를 B, C 합에다 곱해줄 때는 먼저 B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 A, C에다가 곱해줘. 그래서 행렬 곱이 덧셈에 대해서 분배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 곱하기는 반대쪽에서 가령 A 더하기 B 오른쪽에 C가 곱해져 있는 경우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결합법칙, 분배법칙. 근데 곱셈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법칙이 교환법칙이죠. 교환법칙. 그런데 행렬 곱하기에서는 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렬 A, B를 곱한 거랑 B, A를 곱한 건 같을 이유가 없어요. 같지 않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은 얘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가령 발레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행렬 1, 0, 0, 2 하고 1, 2, 3, 4 행렬을 곱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먼저 1, 0이랑 내적을 하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0이랑 2, 4를 내적하니까 여기는 2가 됐어요. 그런데 0, 2를 그 다음 아래쪽 두 번째 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해주면, 그럼 이 2가 밑에 있는 3과 4를 2배를 만들어줘서 6, 8 이런 행렬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대각원소, 대각행렬을 대각행렬 앞에다 곱해줄 때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행을 행에다 곱해지고, 두 번째 이 원소는 두 번째 행에 숫자 곱해져요. 근데 이 1, 2, 3, 4라는 행렬에 1, 0, 0 이라는 행렬을 뒤에서 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1, 2라는 걸 곱할 때 여기가 1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1, 2랑 0, 2를 내적을 하면 여기가 이제 4가 되죠. 오른쪽 이 값이 이제 2배가 돼요. 그 다음에 3, 4랑 1, 0을 내적을 하면 3이 될 거고, 3, 4랑 0, 2를 내적을 하면 8이 돼요. 네, 그래서 요 뒤에다가 2를 곱한 대각원소 1, 2를 곱하면 이제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열이 크기가 2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행열이 서로 다르니까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행렬식 또는 디터미넌트 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크기의 행렬, 일반적인 크기의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2x2 또는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렬이 A, B, C, D 이런 두 개의 2x2 행렬이 있을 때 이거의 행렬식, 보통 A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쓰거나 아니면 영문자 디터미넌트에서 DT를 줄여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A와 D를 곱해요. 대각원소를 곱해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BC, 대각원소가 아닌 도 숫자를 곱해서 빼줍니다. 네,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 네, 이걸 여기서 A의 각 각 행을 하나의 벡터로 보면 여기에 A, B라는 벡터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벡터 여기 C, D까지 가는 이런 벡터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벡터가 있으면 이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이런 평행사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 그렇죠? 네, 그때 이 행렬식 A의 디터미넌트 A가 갖는 기하적인 의미가 뭐냐? 이건 두 벡터 AB와 CD가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 넓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넓이는 보통 우리 어떤 도형의 넓이는 항상 양수로 값이 나오겠지만, 이 디터미넌트는 꼭 양수가 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대각원소보다 BC의 곱이 더 크면 그럼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디터미넌트라는 건 그냥 평행사변형의 보통 일반적인 넓이가 아니고 평행사변형이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부호를 고려한 넓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이 평행사변형이 A, B, C, D 이런 모양의 평행사변형이랑 이걸 가령 뒤집어서 CD의 부를 바꿔줬다. 여기서 CD의 부를 바꾸면 행렬식도 부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C와 D의 부를 바꿔서 이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그러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나올 텐데, 이제 이 평행사변형은 넓이는 사실 동일한데 AB에서 CD로 가는 양의 방향의 평행사변형이 여기선 CD에서 AB에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로 가는 이 평행사변형은 벡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놓여 있는 위치 또는 그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고려해서 그 부호를
부호를 가지는 그런 넓이를 계산해 준 거예요. 네, 이 개념을 차원을 하나를 더 높여서 가령 A가 3 곱하기 삼행렬이라고 해보죠. 그럼 A, B, C, D, E, F, G, H, I. 네, 이렇게 3 곱하기 삼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 원소들을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전개하느냐? 그러면 여기 A라는 숫자를 하나 정하고, 그럼 A는 첫 번째 원소 A가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A와 상관없는 2x2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A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2x2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EFHI라는 행렬의 행렬식을 따로 계산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이 행에 있는 두 번째 원소 B를 가져오도록 하죠. B를 가지고 오면 이제 B가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2x2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 왼쪽에 이만큼 떨어져 있고 또 오른쪽에도 이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B 여기에 D, F, G, I라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민트를 따로 계산해요. 네, 그런데 여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행렬을 따라서 전개를 할 때 얘네들이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호가 이게 여러분 체스판 부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그 다음 세 번째 숫자가 다시 플러스 부호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뭘 더할 거냐면 이 C라는 원소 이 숫자로 한 번 더 우리가 전개를 할 건데 C는 C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하면 이런 2x2 매트릭스는 남게 되죠. 그래서 C에다가 D, E, G, H라는 행렬을 만들고 얘네들의 부호를 처음에 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B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부호를 마이너스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A배의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EI-FH 마이너스 B배의 DI-FG 플러스 C배의 DH-EG 이런 걸로 그 행렬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도 그 갖는 기하적인 의미는 마찬가지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X축, Y축, G축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각각의 행을 하나의 벡터로 보면 이런 벡터들이 나옵니다. 가령 A, B, C 또 여기 D, E, F 그리고 또 G, H, I 이런 벡터들이 있으면 이 벡터들을 가지고 이런 평행 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윗면이 이렇게 된 거라면 이 위에 또 이런 동일한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런 평행 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에 해당돼요. 물론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도 부호를 고려해서 측정한 부피 값을 A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이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간에서 직교 좌표계와 그리고 그 좌표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3차원 공간에 X축, Y축, G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임의의 점, 가령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하죠. 이 점 P가 있으면 P점의 좌표를 P점의 위치를 3개의 숫자로 표현해 주고 싶은 겁니다. 네, 점 P가 있으면 이 좌표축과 점 P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평행 육면체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좌표축을 따라서 놓여 있는 평행육면체, 그때 이 꼭지점. 네, 이 꼭지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평행육면체가 좌표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가령 x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A, b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B,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B, 그 다음에 g축과 C라는 위치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럴 때 이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A, B, C라는 세 개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 P1, X1, Y1, G1이라는 좌표 공간 위의 점과 또 다른 점, 가령 P2, X2, Y2, G2로 주어진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럼 마찬가지 좌표축 위에 좌표축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X축, Y축, G축이 어딘가 놓여 있을 건데 거기에 P1이란 점, P2란 점, 두 점이 놓여 있을 텐데 그 두 점을 가지고 다시 이런 평행 두 점을 대각선으로 하는, 그리고 여기가 P1 그리고 여기가 P2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대각선으로 하는 이런 평행 육면체를, 직육면체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이 평면체 가령 P2를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진 이 점 Q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점의 좌표는 X2, Y2 여기까지는 P2와 좌표가 같아요. XY 평면으로 수직이니까 좌표가 같은데 얘의 세 번째 좌표, Z 좌표는 P1과 같은 레벨에 놓여 있죠. 그래서 여기가 Z1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P1, P2 사이의 거리 또는 거리의 제곱을 계산하면, 자, 여기 P1, P2 사이에 이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가 직각이라서 빗변의 제곱은 P1에서부터 Q까지 거리의 제곱을 계산하고 그 다음 Q에서부터 P2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P1하고 Q하고 P1의 좌표가 지금 X1, Y1 그리고 Z1이었어요. 자, Z1은 좌표가 똑같으니까 결국 같은 평면 위에 놓여 있는 거고, 같은 XY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들의 차이, 즉 X1-X2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이, Y1-Y2의 제곱, 여기까지가 P1부터 P2까지 거리를 제곱한 거예요. 거기서 Q에서부터 P2까지, 여기는 P2의 좌표가 X2, Y2 그리고 세 번째 좌표가 Z2였어요. 처음 두 좌표는 동일하고 세 번째 좌표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때 그 선분의 길이는 Z 좌표의 차이, 그걸 제곱했으니까 여기가 Z1-Z2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P1, P2의 거리는 이렇게 쓰여진 식을 스퀘어 루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거리를 재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공간상에서 우리 평면에서의 원의 개념을 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네, 중심이 X0, Y0, Z0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R인 구의 방정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공간상에 어떤 구가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R인. 네, 그러면 이 구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 점의 좌표를 X, Y, G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어야 돼요. 또는 거리의 제곱이 R의 제곱. 네,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면 X-X0의 제곱 더하기 Y-Y0의 제곱 더하기 G-G0의 제곱. 이게 P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의 제곱이죠. 이게 반지름 R의 제곱과 일치해야 된다. 이게 공간상에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구의 방정식이에요. 네, 이어서 벡터의 일반적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의 일반적인 또는 그 추상적인 정의는 벡터를 유향 성분
방향이 있는 선분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평면 위에도 좋고 또는 공간 위에도 좋고 어떤 점 A가 있고 어떤 점 B가 있고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선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분이 A에서 B까지 가는지 아니면 B에서 A로 가는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선 A에서 B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선분, 이 선분을 줄여서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기호로는 여기 V 뭐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우리 교재를 보면 이런 벡터들을 보통 볼드체로 진하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칠판에 이 볼드체를 따로 구별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칠판에서는 그냥 V 위에다가 벡터란 뜻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긋도록 할게요. 네, 그럴 때 네, V라는 걸 기호로는 또 점 A부터 점 B까지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유형 성분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벡터 V의 절대값을 씌우면 이건 V의 크기, 그 크기는 선분의 길이로 정의하도록 하겠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어떤 다른 점 A' 있고 또 다른 점 B' 있어요. 그런데 이 A', B'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벡터 V'이라는 게 원래 있던 유형 성분을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그런 벡터면 그때 두 벡터가 같다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네, 평행이동으로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면 그러면 그 벡터는 같은 벡터로 취급하도록 할 거예요. V 벡터와 V 프라임 벡터는 같은 벡터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벡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산을 하는지 두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벡터의 합이에요. 벡터를 어떻게 더하느냐? 네, 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벡터 V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네, 또 다른 벡터 여기 U가 있다고 해요. 그때 U와 V를 어떻게 더하느냐? 그 한 가지 방법은 네, U 더하기 V라고 하면 두 벡터를 네, U 벡터 더하기 V 벡터라는 걸 할 때 U 벡터가 있을 때 두 번째 벡터를 첫 번째 벡터가 끝나는 위치로 그렇게 옮겨놔요. 이렇게 이게 V 벡터예요. V 벡터가 여기 있던 걸 평행이동해서 옮겨놨어요.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건 같은 벡터라 그랬죠. 그래서 U 더하기 V라는 건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을 때 U의 시작점에서부터 끝점을 거쳐서 V의 끝점까지 이걸 중간에 이 점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이동한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두 벡터의 합, U 벡터와 V 벡터의 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이 벡터의 합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은 처음에 있었던 U라는 벡터, 그 다음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UV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UV 벡터의 합은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도 똑같은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U 벡터와 V 벡터의 합이에요. 네, 이게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에요. 벡터들 연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상수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상수배라는 건 K의 V. 네, 이건 벡터 V를 K배 해주는 거죠. 그 크기를, 벡터의 크기, 즉 승분의 길이를 2배, K배. K가 2면은 2배, K가 2분의 1이면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심지어 K는 부호를 가질 수도 있어요. K가 음수면 이때는 그 절대값만큼 크기를 바꿔줌과 더불어 방향, 유형 성분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요. 네, 이렇게 준 게 벡터의 상수배예요. 우리가 벡터들을 모아서 벡터 공간이라는 걸 만들 건데 그 벡터 공간의 개념은 바로 이 두 가지 연산, 즉 벡터들을 더할 수 있고 상수배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덧붙여 우리 또 하나 내적이라는 연산을 정의할 건데 내적은 이너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
V라고도 불러요. 자, 그 이유가 벡터 U와 벡터 V가 있을 때 그 내적은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죠. 네,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의는 U 벡터의 크기를 재고 V 벡터의 크기를 재고 그 다음 여기에 벡터 U가 있고 벡터 V가 있을 때 그 두 벡터의 사이 각을 재서 세타라고 하면 그 각의 코사인 사이 각을 곱해서 벡터의 내적을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된 내적은 여기서 봤던 우리가 벡터의 합이나 상수배를 하면 그 결과도 역시 벡터가 되는데 반해 벡터를 내적을 하면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이건 실수, 코사인 값도 실수. 그래서 내적은 실수 값이 얻어지죠. 네. 이게 두 벡터의 내적이에요. 네, 다음으로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벡터, 2차원 평면에 있는 벡터들이에요. 네, 그럴 때 평면 벡터를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하죠. 벡터는 우리 정의를 유향 성분으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가진 성분이에요. 근데 이걸 2차원 평면에 좌표축이 있고 원점이 있고 좌표축이 있을 때 동일한 벡터를 원점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죠. 벡터를 평행이동에서 옮겨진 건 다 같은 벡터로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U라는 벡터를 평행이동에서 이만큼 가면 같은 벡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이 U의 끝점의 좌표가 나올 텐데 그 점의 좌표를 가령 점 P의 A, B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 U라는 벡터를 이제 좌표 평면의 원점 O에서부터 끝점 P까지 가는 이런 유향성분이라고 하고 그때 P의 좌표가 A, B이면 벡터 U를 그냥 이 끝점의 좌표 즉 A, B로 표현을 하겠어요. 끝점의 출발점이 원점이라고 할 때 끝점의 좌표가 정해지면 그럼 유향성분 벡터가 정해지니까 이걸 P의 점 P의 위치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때 이 두 개의 숫자 A와 B를 이걸 벡터 U의 성분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렇게 성분을 표시를 하면 벡터들의 합이나 상수배 같은 연산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가령 여기 두 벡터가 있다고 하죠. 벡터 U가 U의 끝점이 U1, U2 그리고 벡터 V가 있어요. 벡터 V의 끝점이 V1, V2 이렇게 두 개의 벡터 UV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럴 때 U 벡터와 가령 U 벡터가 U1, U2고 V 벡터가 V1, V2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벡터를 더하면 U 벡터, V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지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져요. 그래서 이 끝점까지 가는 벡터, 이게 두 벡터의 합에 해당될 텐데 U 벡터 더하기 V 벡터 합에 해당될 텐데 그때 벡터의 합은 성분을 표시했을 때 성분끼리 덧셈을 하면 되죠. U1 더하기 V1, U2 더하기 V2. 네, 또 벡터 U를 V라고 할까요? V를 할까요? 벡터 V를 가령 K배 한다. 가령 벡터 V를 이 벡터를 2배 한다라고 하면 이 길이가 2배가 되려면 X좌표도 2배, Y좌표도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배의 V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벡터 V를 K배를 한다라고 하면 V1 성분도 K배, V2 두 번째 성분도 K배. 각각의 성분들을 K배를 해주면 그러면 벡터를 K배한 그런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벡터의 내적은 그러면 성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U라는 평면 벡터 U1, U2 성분 표시할 때 이런 벡터가 있어요. 또 다른 벡터 V는 V1, V2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은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U 벡터의 크기, V 벡터의 크기 곱하고 거기다가 코사인 사이각 이렇게 해서 벡터를 내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U1, V1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U2, V2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앞서 정의했었던 내적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 네, 여기다가 U 벡터 그리고 V 벡터 그리고 그 사이 각 세타를 가지고 내적을 계산해 보겠어요. 네, 그럴 때 가령 U의 끝점에서 V 벡터까지 가는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U 벡터 마이너스 V 벡터예요. 네, 그렇죠? 네, 가령 U 벡터랑 네, 이건 U 벡터랑 마이너스 V 벡터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U 벡터랑 마이너스 V 벡터를 더해서 이런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또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U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하면 그러면 그냥 V 벡터 이랑 같아지죠. 근데 방향이 좀 바뀌었네요. 이게 U 마이너스 V가 아니고 마이너스 U 플러스 V네요. 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U 플러스 V. 네, 그래서 네, 그냥 U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하면 그러면 U와 U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V 벡터가 동일해지죠.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을 해보면 V 벡터랑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코사인 제2법칙 라는 이런 법칙을 써보면 자, 여기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 할 때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할 거니까 사실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U 벡터 플러스 V 벡터 이거의 크기 제곱을 계산해 보면 이 크기의 제곱은 이건 U 벡터 크기의 제곱 V 벡터 크기의 제곱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쓰는 거예요. 요 변의 길이 제곱은 이 변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 각각의 길이에다가 여기에 코사인 사이각이 들어가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싶은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U 벡터, V 벡터의 내적을 써보면 2분의 1에 나머지를 다 넘겨주면 2분의 1에 여기 U 벡터 크기의 제곱, V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반대로 넘어가네요. 그죠? 마이너스 U 벡터 플러스 V 벡터 이거 크기의 제곱이에요. 자, 이걸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자, U 벡터 크기의 제곱은 U1의 제곱 더하기 U2의 제곱이에요. V 벡터는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자, 이거 차이는 마이너스 U1 플러스 V1을 제곱하고 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U2 플러스 V2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완전 제곱을 해보면 U1 제곱, V1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도 완전 제곱을 해보면 U2 제곱, V2 제곱이 나와서 제곱항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남는 항들이 여기서 크로스 텀 2배, 마이너스 2배의 U1, V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U1, V1만 남아요. 2배의 U1, V1이 있고 앞에 또 2분의 1이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U1, V1이라는 성분이 있고 여기는 마찬가지 제곱항들은 다 사라지고 크로스 텀 마이너스 2배의 U2, V2의 부호가 또 바뀌고 2분의 1도 없어지고 해서 플러스 U2, V2 즉 각각의 성분들끼리 곱해서 그걸 더한 값이 두 벡터의 내적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공간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 벡터의 성분 표시예요. 공간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x, y
그리고 G, 좌표 평면에, 좌표 공간에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이 점까지,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가는 이런 벡터를 이 벡터의 끝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U1, U2, U3라는 점이다라고 하면 이걸 벡터 U의 성분 표시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공간적 벡터를 다룰 때 우리 쓰는 또 하나 노테이션을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x축을 따라서 길이 일자리 그런 벡터를 벡터 i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y축을 따라서 길이가 일자리 벡터를 벡터 j, g축을 따라서 길이 일자리 벡터를 벡터 k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i 위에 화살표를 쓴 건 벡터 기호였죠. 1, 0, 0 성분을 표시했을 때는 이런 벡터예요. j라는 벡터는 0, 1, 0, k라는 벡터는 0, 0, 세 번째 좌표가 1이 되는 이런 벡터들 세 개를 기본 단위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벡터들 중에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 건 길이가 1이다.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각각의 좌표축 방향으로 놓여 있는 길이 일자리 벡터들을 기본 단위 벡터라고 부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U라는 벡터, 그 성분이 U1, U2, U3라면 이거로부터 기본 단위 벡터를 써서 U1배의 I 벡터 플러스 U2배의 J 벡터 더하기 U3배의 K 벡터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가령 U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재느냐? 크기는 각각의 성분들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어요. 루트 U1의 제곱, U2의 제곱, 더하기 U3의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보죠. 가령 U와 별도로 또 다른 벡터 V라는 벡터가 있고 그거의 성분이 V1, V2, V3라고 하면 두 벡터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벡터의 크기였다면 벡터의 합, 두 벡터의 합, U 벡터와 V 벡터를 어떻게 더하느냐? 마찬가지 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U1 플러스 V1, U2 플러스 V2, 그리고 U3 플러스 V3 이렇게 성분끼리 더하면 벡터의 합이 되겠어요. 상수배 U라는 벡터를 K배를 하겠어요. 그러면 U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전부 다 K배 해주면 되죠. K배 U1, K배 U2, 그리고 K배 U3. 또 벡터의 내적, 내적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벡터를 내적한다라고 하면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에다가 크기를 곱하고 거기다가 코사인 사이 각을 곱해서 내적을 정의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따로 증명은 안 하겠지만 3차원에서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은 그거의 정의는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사이 각이지만 실제 계산은 U1 V1, U2 V2, U3 V3 해당되는 성분끼리 곱해서 그걸 다 더해주면 내적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적에서 여기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두 벡터가 수직이다. U 벡터와 V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값이 0이니까 내적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개념이 두 벡터를 내적해서 내적한 값이 0이다. 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공간에서 어떤 평면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평면의 방정식. 자, 여기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우리가 어떤 평면, 이런 평면을 만들고 싶어요. 자, 평면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 위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점 P1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점 P1을 지나면서 여기에 벡터가 하나 있어서 이 벡터를 N이라고 할게요. A, B, C 이런 세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N이 있을 때 이 평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P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P1의 좌표를 주도록 하죠. X1, Y1, 그리고 G1 이런 좌표를 주도록 하고 그때 이 평면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n이란 벡터의 수직인 공간에서 지나가는 점하고 그리고 그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를 정해주면 평면이 결정이 되죠. 그럴 때 이 평면의 방정식이 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P1을 지나고 벡터 n의 수직인 평면.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알고 싶어요. 그럼 그때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도록 하죠. P. 그래서 임의의 점 P를 잡아요. X, Y, G.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Y, G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X, Y, G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X, Y, G의 평면의 방정식을 X, Y, G라는 변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P1에서부터 P까지 이걸 이어준 벡터를 생각해 봐요. P1에서부터 임의의 점까지 P까지 이 벡터가 법선 벡터 n이랑 수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벡터를 먼저 성분으로 써보면 x-x1, y-y1 그리고 g-g1 이런 벡터가 될 텐데 이게 법선 벡터 n과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벡터의 내적이라고 써보면 n이라는 벡터는 성분 a, b, c가 있으니까 결국 이걸 내적해서 보면 a배에 x-x1 플러스 b배에 y-y1 플러스 c배에 g-g1 이퀄 0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네, 이게 이렇게 쓴 게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하면 그 표준형에서부터 우리가 지나가는 점 하나 x1, y1, g1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 평면이 놓여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 a, b, c를 잘 알아낼 수 있죠. 네, 근데 이 평면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고치면 일반형이라는 건 대수적으로 같은 형태의 항들을 다 모아서 대수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보여주고 있는 식이에요. 즉 얘는 ax by 플러스 cg 해서 xyg가 전부 1차식으로 적절한 개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머지 숫자들은 다 더해서 그냥 하나의 문자 b로 바꿔 써줄 수 있겠죠. 네, 이게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표준형과 일반형이에요. 네, 다음으로 벡터의 외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외적, 그 정의를 살펴보면 3차원 공간에 두 벡터 U, V가 있다고 하죠. U는 그 성분이 U1, U2, U3 그리고 V 벡터는 V1, V2, V3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럴 때 이 U와 V를 외적을 할 거예요. 외적. 네, 이건 아우터 프로덕트 또는 외적을 U 벡터 크로스 V 벡터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자, 이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3 곱하기 3행렬의 행렬식을 이용해 정의할 건데 여기 먼저 I 벡터, J 벡터, K 벡터를 첫 번째 보통 행렬에는 여기다 숫자를 넣었지만 I, J, K라는 이런 기본 단위 벡터를 여기다 넣도록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U의 성분들 U1, U2, U3를 넣도록 해요. 네, 세 번째 행에는 V의 성분들 V1, V2, V3를 넣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행렬식을 계산해요. 자, 행렬식 계산한다는 게 어떤 거였죠?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I에다가 그거와 상관없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요. 근데 I가 곱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성분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요 행렬, 작은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2, 3, U2, V3 마이너스 U3, V2. 네, 두 번째 성분은 요 J와 상관이 있는 건데 J에 대해서는 J와 상관없는 두 작은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서 U1, V3 마이너스 U3, V1. 그런데 J가 체스보드 부호,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호 양수식을 먼저 써보면
U3V1 빼기 U1V3. 세 번째 K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K와 상관없는 이런 2x2 매트릭스의 행렬식이죠. 그래서 U1V2 마이너스 U2V1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3차원 행렬이에요. 우리가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실수가 나오는데 반해 3x3 두 개 3차원 벡터를 외적을 하면 역시 3차원 벡터가 얻어져요. 그럴 때 이 3차원 벡터를 외적한다고 했을 때 외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외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U 벡터와 V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를 했어요. 외적을 하면 이 벡터는 먼저 U 벡터와 수직이에요. 또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은 V 벡터와도 수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U라는 벡터가 있고 또 V라는 벡터가 있어요. 3차원 공간에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U 크로스 V 외적한 벡터는 UV로 만들어졌던 평면이 있겠죠. 그죠? 그 평면 전체의 수직이라는 거예요. U에도 수직이고 V에도 수직이니까. 그래서 UV로 만들어지는 평면의 수직인. 여기서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여기 이렇게 가는 이게 U 크로스 V가 될 건데 U에도 수직, V에도 수직. 근데 UV의 수직인 벡터가 이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 방향도 있죠. 반대쪽 방향. 우리가 그 방향은 어떻게 정해질 거냐? 두 번째가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적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으로 그 방향을 정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U에서 V 방향으로 이걸 감아 지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그게 U 크로스 V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UV라는 벡터가 주어지면 그거의 평면이 있고 법선 벡터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두 번째 이 성질이 방향을 정해줬고 이제 그 크기가 무엇인지만 정해주면 외적이라는 벡터가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U 벡터와 V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크기는 내적과 반대로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 내적을 할 때 우리가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하면 내적 값이었었는데 외적은 일단 벡터가 되는 거고 그때 그 크기가 여기다가 사인 세타. 세타는 물론 U 벡터, V 벡터의 사이각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될까? 먼저 첫 번째 외적하고 U 벡터가 왜 수직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외적이란 성분으로 표시된 이 벡터하고 U라는 bek터, 이 벡터가 서로 수직인지 그건 내적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U하고 U 크로스 V 이걸 내적을 해보면 먼저 U1에 U2V3 마이너스 U3V2가 곱해져요. 거기다가 플러스 U2에 U3V1 마이너스 U1V3가 곱해져요. 플러스 U3의 세 번째 성분이 U1V2 마이너스 U2V1이 곱해져요. 이렇게 해서 보면 가령 U1, U2, V3 플러스 볼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U1, U2, V3가 마이너스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이랑 이 항이 이렇게 지어지죠. 그 다음에 U1, U3, V2가 마이너스 볼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여기 있네요. U1, U3, V2 얘네들이 플러스 볼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항이 이렇게 지워지고 또 U2, U3, V1 그래서 U2, U3, V1이 여기서 볼을 서로 반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항이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이 되니까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방향이 오른쪽 법칙이다라는 건 기본 단위 벡터들에 대해서 외적을 해보면 i와 j를 외적을 하면 k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증명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크기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대수적인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U 벡터, V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 표시를 가지고 있죠. 이걸 제곱을 해서 제곱해서 더해 보면 뭐랑 같아지냐면
u 벡터 크기 제곱 v 벡터 크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u 벡터하고 v 벡터를 내적을 하고 내적을 제곱한 거랑 같아져요. 계산을 생략할게요. 근데 요 과정, 요 항등식이 자주 나오는 항등식이고 이걸 라그랑즈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그랑즈 항등식을 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이게 u 벡터 크기의 제곱, v 벡터 크기의 제곱인데 1. 그리고 여기서 내적을 할 때 코사인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인 제곱이 되고 제곱 세타가 돼서 그 크기를 루트를 씌워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서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원래 절대값이 될 텐데 사인 제곱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근데 각 두 벡터 uv 사이의 각의 크기는 0부터 최대 180도 또는 파이를 넘지를 못하죠.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은 부호가 항상 플러스니까 제곱의 루트 절대값을 씌워도 그냥 사인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의된 외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u 벡터 크로스 v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는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가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라 그랬어요. 그게 기하적으로는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u 벡터 v 벡터가 있어요. 그걸 크기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 u 벡터가 있고 여기 v 벡터가 있어요. 그 사이 각이 세타예요. 그럴 때 이게 u 벡터 크기 그다음에 v 벡터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만든 건 이 값은 uv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겠죠.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u 벡터 v 벡터가 있으면 이거로 만들어지는 이런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우리가 행렬식을 다룰 때도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평행사변형의 부호를 고려한 넓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외적에서는 부호가 아니라 이건 부호가 없는 양의 넓이에요. 양의 넓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 평행사변형을 가령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똑같은 삼각형 두 개로 표현될 텐데 그때 이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이 2분의 1의 밑변 u 곱하기 v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2배를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두 벡터를 내적을 해서 0이 되면 그때 두 벡터가 수직인 걸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 외적을 해서 u 벡터와 v 벡터를 외적을 해서 0이 된다. 근데 이건 사실 외적을 한 건 실수가 아니고 벡터니까 벡터로서 0벡터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언제 0벡터가 되느냐?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UV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0이 될 때 그때 벡터가 외적이 0벡터가 돼요. 넓이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u 벡터하고 v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그때 크로스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를 한 게 0벡터가 돼요. 또 u 벡터 크로스 v 벡터. 우리가 외적의 방향이 오른손 법칙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만약에 부호를 바꾸면 v 벡터 크로스 u 벡터. 그러면 오른손 법칙으로 그 회전축을 감아지는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그래서 벡터의 외적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역교환 법칙. 두 벡터에 곱하는 외적을 하는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는 그런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